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현대차가 충격탄을 공개했다. 2. 삼성의 초강수에 바이든 한국에 긴급 도움 요청. 3. 역대급 거래 제시한 스리랑카 정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의 미국 투자 철수 후 중국 및 유럽의 대규모 투자 깜짝 발표로 바이든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을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 생산시설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며 미국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깜짝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뒤통수를 때린 바이든의 역으로 초강력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지난 2월부터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로 첫 번째 보조금을 받는 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현지 시각 전기차 배터리 관련 IRA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기본 조건은 충족했지만 GV70에 탑재된 배터리 요건이 안 돼 $7,500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이 배터리는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울산 공장에서 차량에 넣을 수 있게 배터리를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탓에 IRA 세부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 약 99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탑재된 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쓸 경우 $3,750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 업계에선 GV70이 미국 내 생산이란 요건을 갖춘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IRA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더 까다롭게 정해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 셈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지난 5년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2018년 1,493대에서 지난해 58,028대로 기적같은 속도의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을 모두 무시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조차 현대차가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며 극찬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 브랜드의 무서운 질주가 무서웠는지 바이든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현대차를 역으로 차별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모두 1,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차만 못 받은 데다 테슬라는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얻고 가격이나 전략까지 쓰면서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해버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저가 공세는 거셉니다. 테슬라는 2일 현지 시각 1분기 1에서 3월 판매량이 42만 2,875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36% 급증해 분기 기준으로 최다 판매 기록입니다. 1월 시작한 최대 20% 할인 전략이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주는 1,000만 원의 보조금까지 더해져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결국 현대차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솔린 다음이 전기차라면 전기차 다음이 바로 수소차죠. 궁극의 기술 수소연료 전지차. 현재 수소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수소차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에너지기업 헝윈그룹, 엄주항 연기에 집투한 고빈 이하 헝윈그룹과 수소연료 전지차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현대차가 미국에 수소차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현대차그룹이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입니다. 합작사가 둥지를 틀 광둥성은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만 5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강아우 대만구,
월왕옥대 완퀴, 광둥 홍콩 마카오를 잇는 거대 경제권에서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광저우시 황푸구는 수소 산업을 전방위 지원하는 수소 10조항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HTWO 광저우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광둥성 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현대차와 허민그룹의 시너자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허민그룹은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수소 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저우버스그룹과 광저우시 최초 수소버스 시범 노선 388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황푸구에서 수소 청소차 24대를 투입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시장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 넥소는 지난해 1에서 11월 1만 700대가 팔려 시장 점유율 54.5%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중국을 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치는 바이든의 황당한 정책도 크게 한몫을 했고 또한 사우디 중국 현대차라는 어벤져스급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 기업 가치만 1경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람코. 이들의 자금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앞으로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람코와 이미 수소차 기술 세계 1위인 현대가 만난 것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누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벤져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파격적으로 친밀할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달러로 무역을 하던 사우디가 최근 시진핑이 사우디에 다녀간 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14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최근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국영은행이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대출 자금은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출이 자신들과 아랍권 금융기관 사이에 처음으로 실시한 위안화 대출 협력이라며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1대1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선상 국가 금융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해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 특성상 후방 산업이 많고 그에 따라 1, 2, 3차 협력사들의 수와 그 직원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고용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투자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탄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리석은 외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 개가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사우디가 중국을 대변이라도 하듯 기습감산을 통해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러시아와 남미 국가가 참여한 오펙 플러스가 2일 현지 시각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 추가 감산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는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이번 감산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던 사우디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서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기습 감산은 미국의 치명타가 됐고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엉망진창인 외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도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 초대규모 R&D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화 기술 확보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또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럽과 일본에는 더 이상 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왔던 고율 관세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반대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의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는 구광모 LG 회장의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으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3사가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했고 바이든은 이로써 2차 전지 패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쥐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차 전지 압도적 세계 1위인 LG의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깜짝 폭탄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고 인텔에만 온갖 특혜를 퍼다 준 바이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바이든의 등을 돌리며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를 지원해야 하는데 바이든이 멍청한 선택을 내렸다며 바이든의 면전에 대놓고 강한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싱크탱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주 역할로 일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조언을 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한국 뒤통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바이든을 실패한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 그 누구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 라며 심지어 그는 바이든이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투표로 바이든을 몰아내자 라며 바이든을 두고 사람 형태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그는 테슬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이 교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을 깜짝 방문해 나는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국과 손잡는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서 칭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에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으며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친 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외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측이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까지 이렇게 중국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으며 바이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미국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중국의 국방수장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직설적으로 거절하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밤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쌍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 초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 2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에 6월 2에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상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리 국방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싱가포르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는 막판까지 고위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거절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1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 도 바이든을 향해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는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최대 시장 중 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 시장이 미국 테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 만약 테크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뿐이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CEO까지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LG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의 쐐기에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로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국에 올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압도적 세계 1위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엔솔은 테슬라를 따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순간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조 원의 투자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급망 패권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뒤통수치고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이든과 달리 중국에서 최근 LG 엔솔의 대박 행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 산하 폴스타 22종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차 목록에 들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LG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공업정보화부가 지난 9일 현지 시간 발표한 제369차 도로자동차 제조업체 제품 발표 도로계 동체리앙 생산기의 급찬 풍공고에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 22종이 포함됐습니다. 폴스타 2는 신차 명단에 들며 향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이 직접 LG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LG 공장을 방문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중국에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자동차도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전기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LG 엔솔 배터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판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가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장비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아싸 우리도 같이 대박난다 라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이 LG 엔솔에 공급하던 2차 전지 핵심 장비들을 빛의 속도로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국산화해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 데 성공시키면서 최근까지 한국에 납품하던 수많은 일본 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어 발칵 뒤집혀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섬나라를 덮쳤습니다. 중국의 흉계에 빠져 나라 전체가 디폴트 상황에 놓인 스리랑카. IMF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 나라에서 신임 대통령이 뜻밖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스리랑카 주요 광산지대를 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알짜라고 할 수 있는 금광을 한국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임명식에 오른 그는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밖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고성을 내지르고 있는 현실에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한 라닐 위크레메신께는 복잡한 생각이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싱가포르로 도망쳤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선택한 최악의 행동이라 할 수 있는 모습에 참고 인내했던 스리랑카인들의 분노를 일깨웠죠. 대통령 궁으로 쳐들어간 국민들은 스리랑카 전역이 전기가 통하지 않고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궁만은 전기가 통하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분노한 것은 누릴 것은 다 누린 라자팍사가 자신과 가까운 이들과 함께 조국을 벗어났다는 사실이었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모습에 스리랑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던 경찰과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말은 아무리 공무집행이 중요한 경찰과 군인들에게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군인도 시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이 혼란 속에서 대통령은 이메일 사임을 통해 대통령직을 버렸습니다. 스리랑카의 총리였던 위크레메신께는 이런 혼란 과정 속에서 대통령직을 마지못해 수락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전 정부에서 총리직을 역임한 인물이 새 대통령에 오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지독하게 인기가 없었던 위크레메신께 신임 대통령은 새로운 수단을 써야 했습니다. 중국에게서 빌린 돈으로 무리하게 확장 사업을 벌인 결과는 스리랑카의 파산, 디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IMF 지원까지 고려하는 스리랑카 정부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빚 독촉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죠. 최대 채권자인 중국도 있었지만 다른 국가의 채무 역시 스리랑카는 지고 있었던 상황. 당장 한국도 스리랑카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디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스리랑카에게서 받아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민간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도 스리랑카에 차관을 주었습니다. 당장 한국에게 갚아야 할 빚 청산 기일이 다가오고 있기에 스리랑카 대통령은 빚을 갚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당장 곡식이나 전력 공급도 어려운 마당에 한국에게 진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빚을 갚기 위해 구제 계획을 내놓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신임 스리랑카 대통령은 고민 끝에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스리랑카 광산 가운데서 금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세루일라 광산지대를 한국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죠.
스리랑카에 있는 여러 광산지대 중 가장 알짜배기 지역을 넘기면서 한국에게 현물로 빚을 갚는 것과 동시에 중국은 더 이상 믿기 어렵고 그래도 오랜 시간 스리랑카를 도와준 한국에게 스리랑카 대통령은 사정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잘 모르지만 스리랑카는 보석은 물론이고 각종 광석이 풍부하게 나오는 장소로 이번 세루와일라 광산지대는 그 중에서도 금이 많이 나오기로 소문난 장소입니다. 스리랑카 금은 예전부터 매우 유명했죠. 스리랑카 금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싱할라족 왕 듀투가무뉴 통치 아래 스리랑카 전역에서 금이 발굴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광부들은 강에서 손쉽게 사금을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표면에도 금이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8세기에도 스리랑카의 금은 유명해 인도에서 섬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1840년대 도시 콜롬보 근처에서 엄청난 황금을 발견한 영국 선원 브랜들리가 이 소식을 영국으로 알리면서 스리랑카의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이 부근에서 황금은 물론이고 각종 보석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스리랑카에 모여들었고 겉표면에 노출된 금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래도 스리랑카에는 많은 금이 있었고 전문 업체들이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금을 캐기 위해 탐사에 나섰습니다. 세루와일라는 이런 탐사 과정 중에 발견된 지역인데요. 광물이 풍부한 지대라는 것을 발견한 영국 금광업체는 이 지역의 독점 개발권을 가지고 금은 물론 각종 귀금속 개발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 근처에서는 순도 높은 금은 물론이고 사파이어와 감남석 등 귀중한 보석들도 같이 발견되었죠. 스리랑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보석 광산은 여러 국가에 의해 지배를 당했지만 스리랑카는 이 광산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체를 만들어 광산지대를 국유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루와일라 역시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 정부 손에 넘어갔죠. 라자팍사 대통령을 비롯한 스리랑카 정치인들은 스리랑카에 있는 귀금속을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도입하면서 권력 쟁취에 나섰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압도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빌린 돈은 큰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제일 멀쩡한 것들이 바로 스리랑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광산인데요. 중국보다도 먼저 한국에게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한국에게 광산을 준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스리랑카는 한국에게 이러한 제안을 선뜻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스리랑카에 여러 차관을 빌려주면서 스리랑카 경제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 중 20%가 한국 기업들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투자 및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스리랑카의 연간 수출액 10%가 한국 기업에서 나올 정도죠. 경남기업, 한진해운, 오션뮤직, 삼양랑카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일찍이 스리랑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이 지역에 사업체를 세웠고 현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역시 한국의 투자를 반기며 세제 지원을 해주었죠. KT 역시 스리랑카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스마트시티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폴트가 터지기 전에 기술 협력은 물론이고 노하우 전수까지 한국이 앞장서겠다며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었죠. 한국공적개발원조 ODA 중점협력국이 또한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올해 스리랑카의 원조 확정액만 967억 원에 달하죠.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원조도 해주고 현지인 고용도 해준 한국에게 가장 먼저 빚을 변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스리랑카인들이 현재 반중 정서가 심하다는 것 역시 한국이 광산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사실 중국은 스리랑카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와 분할 상환에 스리랑카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가 위험해지고 중국 역시도 경제 위기에 빠지자 돌연 태도를 바꾸며 연 6%의 고금리 이자를 책정하는 것으로 말을 바꾸면서 스리랑카를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또한 중국 돈을 빌려 스리랑카가 무리하게 개발을 추진했던 한반토타 항구는 물론 항구 근처에 지은 라자팍사 공항은
최악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만성 적자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스리랑카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스리랑카인들은 중국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한국에게 먼저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에게는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고 한국에게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중국과 선을 그으려고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정부를 꾸리고자 한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은 스리랑카의 제안 덕분에 뜻하지 않게 금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금은 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해 이곳에서 가공된 금은 유명 보석회사에서 선호하는 상품이죠. 한국은 돈을 빌려준 덕분에 금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혼란이 빠르게 가라앉기를 기도하며 중국보다도 먼저 광산을 제공하면서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스리랑카의 우위에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